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널 교재 받았죠. 34쪽, 35쪽입니다. 이쪽의 문제를 다 풀고 고전시가 핵심 정리. 이제 올해 평가원 고전시가 전공자들이 평가원에서 어떤 모형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떤 출제 항목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는가를 LSK 제가 직접 제작한 문항들로 구성한 문제들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단순히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이게 왜 답이 되는가를 꼭 체크하라고 했죠. 그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고전시가가 나온다면은 필수적으로 요 지문이 꼭 안 나와도, 이 문제가 꼭 안 나와도 반드시 다뤄질 수 있는 고전시가 전공자들이라면 반드시 다루는 그 문제 내용을 제가 이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언급을 할 테니까 귀를 잘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롭게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평가원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낯선 지문을 연결시키는 적용, 응용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삼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을 곧대로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게끔 내는 그런 지식 위주의 산업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시가 제가 해설을 할 때도 나와 있는 것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해석이 어느 선에서 가능한가, 허용의 범위, 그리고 추론의 가능성,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틀린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가 짚어줄 겁니다.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언급되는 핵심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제발 좋은 점수 많이 맞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35쪽.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문제만 해설을 들어갈 겁니다. 이 제시문은 제가 그렇게 해석을 많이 안 할 거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 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호구가하고 어부사시사하고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이게 다 EBS에 있는 지문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평가원식으로 낸 거죠. 아마 이제 평가원에서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려고 했던 문제들인데 라고 해서 어떻게 피해갈까 막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평가원의 그 문제의 출제 원리에 맞춰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요. 그래도 그네들이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역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가번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강호 속에 응거하는 화자가 노래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해서 자연에 왔으며 자연 속에서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현재는 자연에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정치하고 싶은 정계에 복귀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에 열망이 있었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나번에 윤선도의 오부사이사도 이 사람은 결국에 가서 정치로 복귀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정치 복귀의 열망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외적인 지식으로 작품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적 증거로 작품 내적 텍스트를 해석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제 그 말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을 좋게 하라.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좋게 한다는 것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달라는 이야기야. 자, 강호구가 보세요. 이 작품이 오부사이사보다 출제할 거리가 훨씬 많거든. 자, 연하에 든 병이 있는데 효험이 없다. 이 병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야. 요게 이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긴 했지만 자연이 너무 좋다, 이 뜻이단 말이야.
어떤 병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강호에 버려졌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좋아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자연을 사랑한다 했잖아. 자연을 좋아해. 근데 내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다는 것이야. 벌써 10년 넘었잖아.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없는 거 다 못 죽으면 임금의 은혜다. 그럼 벌써 이 임금이라는 존재를 떠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와 있지만 임금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뭐 정계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로 너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거 오바예요. 물론 보기에 이 강호구가 나이소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보기에 이 기준을 정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정계 복귀 열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기가 없는 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정계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오바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그것만 인정하고 OX를 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있어, 여기에. 전락이 바삐모라 저문날 왔어. 이 사람이 게스트가 왔단 말이야. 근데 찬물 반찬이 없네. 그래서 배를 띄워라. 명령형으로 했죠. 그물을 놓아버리라. 그럼 화자의 이 행위가 가진 의미가 뭘까? 이 손님에게 반찬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손님이라고 하는 이 타자는 화자와 갈등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 자, 요렇게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강호구가에서 이 손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EBS 교재나 여기 여러분들 해설 여타 강의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강호 속의 은거생활, 강호가도 막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 버리거든. 근데 평가원에서는 전공자들이 그렇게 안 내요.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디테일이 있다는 거죠. 프레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대 배경이나 프레임, 어떤 이념, 이렇게 거시적인 어떤 그 프레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소중하게 본다는 거야. 출제진들은. 자, 이제 바람이 자니 물결이 비단 같다. 좋다. 오락가락 하는 이 흥겨움. 이 흥이 나오면은 흥취야, 흥취. 흥. 백구야, 즐겨 하지 말아라. 이것도 명령형이야. 즐겨 하지 말아라. 세상이 알까 하노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은 거. 그만큼 자연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또 이 성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자기가 버려졌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금 연시조가 가지고 있는 출제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만큼 단일하지가 않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구절을 가지고 문제를 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자,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식록을 끝인 후로, 뭐 식록이라는 것은 이제 봉급을 말해요. 정치 생활에서 받았던 그 월급이죠. 그쳤잖아. 정계에서 쫓겨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낚시질할 주거든. 생활하니, 생애는 생활이야. 아이들은 괴롭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상의 평가야.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타자가 있거든. 타자. 아이들은 이 화자를 보고 당신은 괴롭군요. 당신 고생이 많군요. 당신 별 볼 일 없군요. 이렇게 나를 호의적으로 보는 거야. 약간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보는 거야. 공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타자야. 타자의 눈에 비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강호한적, 강호에서 한가로, 그리고 유유자적, 편안하다. 그것이 내 분수야. 라고 자기의 주체적인 뜻을 보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주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주체가 별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태도를 명료하게 어땠다? 밝혔다는 뜻이야. 그럼으로써 타자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주체적 태도라는 것이지. 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적용력을 풀려면은 자연 속의 삶의 태도라는 이 문제를 확고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저번에도 그 이전 영상에서 이걸 소개를 해줬잖아. 요거는 이제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요거 있잖아. 요거 윤선도의 만흥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초가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남들은 비웃단 말이야. 남이 타자잖아. 타자. 그럼 화자인 나를 비웃죠. 갈등 관계에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화자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종장이란 말이야. 이 종장을 외워. 그러니까 현대시에도 마지막 년이 핵심 시상 마무리고 시조에서도 초중 종장이 마지막 핵심 정서거든. 어리석고 시골뜨기지만 향하면 시골뜨기지만 촌놈이지만 내 분수인가 하노라. 닥쳐. 나는 나야. 이게 바로 주체적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고전 시가의 전형적인 하나의 어떤 자연 속에 자기의 뜻을 내비치는 주체적인 태도의 어떤 관습적인 전형적인 표현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돛을 달아서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어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어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둔자의 대명사인 거 알죠?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은둔자예요. 자연 속의 즐거움. 자,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사르트르의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나온 지문이거든. 자, 다 사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 말 있잖아. 타자를 나의 지옥이다. 타자는 타인이잖아. 그러니까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게. 타인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지적할 수도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타인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조금 타인의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 존재이잖아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타인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인은 언제나 나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르트르는 이러한 타인을 타자라고 규정을 짓고, 이 타자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만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의 눈에 의해 갇혀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의해서만 자유를 얻고 초월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자는 나에게 있어서 양면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나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나 타자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초월을 누릴 수가 있다 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르트르는 타자가 시선을 통해 나를 사물처럼 일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고정하려고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나를 고정하려는, 나를 하나의 모습으로만 보려고 하는 타자의 시선을 부정하기 위해서 타자와 시선 투정을 벌이며 갈등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자를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도 여기 나와 있죠. 쌍방적이라
타자의 초월 또한 상대에게는 타자가 되는 나를 부정하면서 타자 또한 타자인 나를 통해서 그 자신을 인식하고 자유와 초월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두 가지 존재로 나눴는데 존재의 영역을 즉자 존재, 대자 존재라고 나눴단 말이에요. 대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지닌 나와 의식을 지닌 타자로 나눌 수가 있고, 즉자 존재는 의식이 없는 바위나 벽 같은 대상들을, 인간이 아닌 사물들을 즉자 존재로 본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침 튀기면서 다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다고 보고 평가원의 출제의 논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가, 이 파이널의 컨셉에 맞게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평가원 문제의 진수를 보려면은, 자, 5번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5번에 보면은 다의 C의 문맥적 의미를, 자, C의 문맥적 의미가 사르트르의 뭐야?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고 하는 요 대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타자를 나의 지옥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강호구가하고 어부사이사는 타자는 안 나오지만 강호구가의 타자가 나오잖아. 손님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잖아. 그럼 타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 상황, 이 삼자 관계, 어떤 현실 상황 속에 나를 바라보는 타자. 자, 사르트르의 이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중에, 대자 존재 중에서도 이 타인은 나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 낯선 개념을 가지고 지금 가와 나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요런 게 평가원식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잖아요. 요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 물론 이제 고전이니까 고전 산문이 나와서 이 내용에 맞는 적용이 가능한 고전 산문을 발췌를 하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 하나하나 보자. 자, 선지를 읽는 법도 잘 봐야 돼. 선지도 지금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이 선지를 빨리 읽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쉼표 부분 앞, 뒤에 주어 잘 찾고 앞부분, 뒷부분. 이걸 통해서 A를 통해서 B를 드러낸다 라고 했을 때 이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인과론적인 이 선지의 작성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요령을 파이널 때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선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내가 낸 문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가 리듬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하기 굉장히 쉽게 이렇게 출제를 해준 것이거든. 그럼 1번부터 가의 삼수 이제 다 못 죽었다.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이건 누구 때문이죠? 화자에게 중요한 타자. 이게 누구야? 임금이다 말. 성은 그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기가 자연 속에서 버려졌는데 다 죽지 못하고 있다. 아, 내가 버림받았는데 죽지도 못하네. 누구야? 임금이다. 이 임금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 속에는 물론 임금이라면은 언제라도 내가 가서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뜻이 함축이 돼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정계 복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복귀가 주어지면 또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은 어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이 문맥이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논리적 게임입니다. 어쨌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의 사수, 오신 손님.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반찬을 대접하고자 지금 밖에 나가잖아. 그럼 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타자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니까. 이에 대해서 화자는 뭐야? 배를 띄워라.
가서 내가 물고기 잡아서 찬물, 반찬을 대접하겠다. 뭐 조기라든가 다랑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타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맞잖아요. 그러나 이게 해석이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겠군 이렇게 해석의 허용이라고 하는 문장의 형식을 취해주는 거야. 뭐뭐라고 볼 수 있겠군. 그러면 뭐뭐라고 볼 수 있겠군 하니까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볼 수 있겠군 하니까 무조건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고 볼 수 있겠군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시험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가해 구수에 햄없는 아이들. 아까 봤잖아. 나한테 괴롭다. 당신 괴롭게 사네요. 나를 좀 안 좋게 봤잖아요. 그럼 이 타자는 뭐 어떤 타자죠? 화자의 삶에 부정적 시선을 네거티브하게 본 타자잖아. 그래서 화자는 이를 어떻게 수용했죠? 타인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타인이 아이들이잖아. 그럼 나를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나의 진술을 몰라보는 이 아이하고 같이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했어요. 나의 주체성을 드러냈어요. 주체성은 반드시 조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화가 되지 않아도 나가 나임을 드러내는 것이 주체야. 그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논법이 좀 이해됩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 논법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논리적 연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완 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현병 그 환자들은, 물론 조현병 환자들을 제가 이제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완 연상이 있어요. 연상 작용이 좀 느슨해져.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타당한 논거가 있고 그런 근거 아래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성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학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원식 논리대로 문제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널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4번 더 봐봐. 추 2에 만경창파에 실컷 용여하자. 이게 내가 아까 다 안 읽었는데 이제 파도 속에서 실컷 놀자는 뜻이야. 허용하자. 그럼 요거는 자연과 관계를 맺잖아요. 타자가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내적 자유의 상태. 맞잖아요. 또 5번에 파랑성을 염치 마라.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 이 파랑성은 파도 소리를 너무 싫을 염세주의자 할 때 세상을 싫어한다. 너무 싫어하지 마라. 왜? 세상 소리를 막아주니까. 그만큼 속세를 멀리하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타자를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뭐 구속되는 화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이건 맞단 말이에요. 얼마나 선지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정말 평가원에서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문제거든. 야, 저런 문제를 어떻게 냈지?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면서도 난이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평가원식의 논리적인 그 상상력을 정면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우사이사는 여기에 좀 이따 문제 나올 때 내가 여기 아까 설명했던 이런 거 있잖아. 먼 구름 한탄하지 마라. 여기 마지막에 세상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구름 가려주니까 좋다. 파랑성 염치 마라.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진호는 세속이야. 세상을 가린다. 이 근거가 나오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죠. 자, 문제 1번 가나에 대한 설명. 가와 나 모두 명령형 어조. 이거 확인해야 되고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 일단 어부사시사에는 정치 현실을 지향하는 게 없어요. 일단
나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잖아. 여기 나번에는 앞게 여기 춘에 앞게 안개 거치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배 띄워라. 밤물은 거의 차고 나물이 밀려온다. 지국종 어서. 요건 의성어야. 찌그덕 어여차. 배 젓는 소리거든. 강천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뭐 이렇게 자연 속에 즐기는 것이지 뭐 어느 구석에도 세속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오히려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요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강호구가에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다 죽을 수 없는 것도 임금의 은혜다. 이런 것 속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임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부르면 갈 수도 있겠네? 그러나 보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번만큼은 확실하게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번은 어떠냐? 그럼 보기가 없는 한에서는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 월서는 16경가, 그것도 제가 적중한 지문이었는데, 그 문제였는데, 요걸 보여줄게요. 요런 식으로 직접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연상을 해줄게요. 자,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라면은, 겉으로 확실한 언어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치 지향이 나오려면. 여러분, 요건 반드시 나오는 거거든. 자연 속에 삶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제 말 잘 듣고 있죠, 지금? 설마.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강호 오조 새 맹세 깊었으니. 그럼 자연 속에서 살겠다. 이런 뜻도 있잖아. 그럼 요거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출제가 안 된다니까. 자연 속의 삶은 자연 속의 은거, 자연 속의 즐거움 이런 것만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출제 대상이 안 돼. 너무 밋밋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옥당마에 몽원이 섞였다. 그럼 옥당마라는 게 이게 지금 옥문관, 홍문관 하면은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하는 공간인데 정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꿈속에도 섞였다는 건 뭐야? 꿈에서도 정치 생활을 하는 것이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 속에서도 정치 지향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번에는 이렇게 내가 몸은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뜻은 강호에 뒀다. 이렇게. 현재 벼슬, 마음은 자연. 이렇게 나번처럼 몸은 벼슬에 있고 마음은 자연에 있는 것이다. 이것과는 정반대잖아요. 이 가번은. 자기가 몸은 자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정치에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단 말이야. 요거 이제 전 영상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이게 이 문제를 외워야 돼요. 요거는 고전시가 출제의 불변의 출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요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 정도로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자, 요 문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1번에 자,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 요건 이제 나번 때문에 확실하게 안 되고 가번도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명령형 오조는 있기나 있는 것이냐.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가번에 아까 봤잖아. 아이야 배 띄워라. 여기에 사수에 보면은 이런 게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나번에도 뱉더라 여기 있는데 요거의 명령형입니다.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있는 요런 거 있잖아. 여기에 이 하에도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돛따라라 요런 게 명령형이란 말이야. 명령형은 있죠. 그리고 여기 백구야 하 즐겨 말하라. 요런 것들은 명령형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가나의 명령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 요거는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달하고 구름은 화자가 그 속성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연물은 아니야. 그냥 달이고 구름이야. 여기서는. 여기 달 나오잖아. 그럼 달이 뭐냐? 그냥 밝은 거야. 달은
나의 모습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번에 이 동팔에 이 구름이 나오잖아. 이 구름은 뭐냐? 그냥 험한 거야. 먼 험한 구름. 한탄하지 마라. 왜? 세상을 가려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는 구름이 좋은 거란 말이야. 이 파도 소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구름은 시커먼서 나쁜 거 일제치야 이런 이미지로 풀면 안 된다니까. 언어를 언어로서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딱 보고 이건 그냥 자연물이다. 본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넘어가고 가에 바람 자니 바람 나니 이건 전부 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면적 불안감이 아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에 백구 기러기가 있는데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백구는 나 기러기는 나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냥 나번에 기러기 여기 나와 있잖아. 기러기 떠 있는 바깥에 못 보이던 산이 보이는구나. 배를 저어라. 이어라는 저어라 이런 말이야. 배를 저어라. 이게 명령형이거든. 이게 돛을 달았으니까 배를 저어서 이제 가는 것이죠. 나시질도 하려니와 취한 것이 흥겨움이다. 찌그덕 어여차. 요거 이제 의성어라고 그랬지. 그럼 요건 화자와 동일시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의 이 백구도 백구야 즐겨 말하라 이렇게 의인화는 했어. 불렀으니까. 그렇지만 뭐 백구가 화자는 아니잖아. 갈매기인데 백구 뭐 강아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까 하노라.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을 의인화했다. 뭐 백구를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동일시는 아니다 해서 틀린 것이고, 5번은 세상이 알까 하노라 세상을 가리운다. 이것은 세상하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 싫다. 물론 이제 관찰적 거리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서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싫다는 거야. 그 대상이 정서적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것은 친화의 대상이고, 관찰적 거리를 둔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는 뜻이에요. 주관 없이. 그러니까 이 앞에 거리인데 무슨 거리냐. 이 앞에 수식어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적절한 것은 5번이 답이 되겠고, 2번은 보기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해라. 기준을 준 거죠. 가나 모두, 사대부, 강호는 정치, 관인적 삶의 공간. 요거 이제 벼슬입니다. 벼슬. 정치죠. 정치, 공간을 벗어난 자연이고, 강호는 자연이다. 어부는 뭐냐? 은자, 은둔자다. 이때 강호는 주체적으로 선택한 공간을 볼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 떠나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번 같은 경우는 버려진 상태로 왔대잖아. 가번은 불가피가 뭔지 알죠?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연이었다. 가번은. 그러면 나번은 어땠냐? 나번은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왔잖아. 물론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번의 윤선도도 어쩔 수 없이 왔죠.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는 정치 현실을 떠난 후에 머무르는 강호에서 관인적 삶을 의식하며 관인적 삶의 공간에 있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거나, 아까 가번에서 임금을 떠올렸잖아. 그럼 나번에는 안 떠올렸어요. 그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 공간을, 그 관인, 벼슬의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럼 벼슬이 세속이라면 세속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있죠.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1번에 식록을 그친 후로 어조를 생애하니 봉급이 끊어졌어. 낚시질로 생활을 해. 이런 걸 통해, A를 통해서 이제 요게 이제 근거잖아. 근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사대부 출신이며 관인의 삶을 떠나 강호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겠군. 옛날에 뭐였다? 봉급, 정치 생활했다. 사대부 출신이었다. 맞죠? 맞잖아. 여름바람 정할소냐? 가는 대로 배를 두어라. 즐긴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자연의 생활이 관인적, 세속의 삶보다 강호에서 유유자적한 은둔자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맞잖아요. 좋다는 거니까. 가에서 강호에 버려졌다? 또
나에서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다. 이런 걸 통해서 강호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후 갖게 된 심리적 결핍 상태가 있음을 엿볼 수 있겠고, 자, 요런 선지가 아주 좋은 선지입니다. 제가 낸 건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의 자연 속에 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와 있냐면 버려진 상태로 왔다. 이건 뭐예요? 불가피하게 오게 됐다는 거.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연 속의 삶인 버려졌다는 구절을 통해서 뭔가 심리적인 결핍 상태가 있는 것이죠. 상실이잖아. 버림당한 상태잖아. 그쵸? 그건 맞잖아요. 이런 구절을 잘 봐야 된단 말이야. 또 나의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연이 즐겁다고 해놓고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를 봅니다. 이거는 투사예요. 투사. 문학을 이해할 때 이 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심리를 대상에다가 던지는 것이잖아. 투사. 던질 투. 쏠 사자. 사격. 쏜다 이거죠.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외롭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그것은 화자의 심리가 투영이 된 거예요. 소나무가 외롭다 안 외롭다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엑스레이로 찍어볼까요? 안 나오죠. 그것을 보는 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는 화자의 시선이 외로운 것이지 소나무 자체가 외로운 것은 아니다. 이건 투영이에요. 투사입니다. 그러면은 외로운 소나무인데, 자연 속에 외로운 소나무인데 씩씩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구절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외로운 내면이 있는데 그 속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소나무를 화자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화자입니다. 화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는 뭔가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꽉 찬 상태, 뭐 기쁨이나 충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근거로 볼 때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구절,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허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보기에도 그렇게 나왔잖아. 불가피하게 선택한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배경지시로 문제를 풀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에 성은인가 하노라. 이거 임금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작가가 관적 삶의 공간에 있는 특성 대상, 임금을 떠올린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의 멀어질수록 더욱 좋다. 속세는 더욱 좋아. 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서는 속세를 멀어질수록 좋다. 했고, 가에서는 임금의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임금인가 하노라. 이거는 속세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이런 서로 다른 구절의 가와 나의 구절을 비교해 볼 때 관인적 삶에 대한 각기 다른 개별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지들을 잘 보라는 거야. 맞잖아. 이 부분으로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풀림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구체적인 그 부분의 구절, 이 부분의 구절도 왜곡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의 구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는 해석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에 오락가락하는 흥이 있잖아. 또 취한 것이 흥이잖아. 그것은 모두 관인적 삶의 공간에서 누린 흥겨움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심리적 혼란스러움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틀린 것인데 왜 틀린 거야? 이 흥은 자연 속의 흥이잖아. 자연 속의 흥겨움이지 벼슬하는 관인적 삶의 공간에서 누린 흥겨움이 아니잖아요. 또 심리적 혼란스러움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 선지 3번에 외롭다거나 버려졌다거나 요거는 심리적 결핍 상태잖아. 그러니까 3번은 맞지만 4번은 이 구절에서는 요게 틀렸기 때문에 5번이 틀려서 답이라고. 요런 게 평가원식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저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평가원 문제가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94년도에 2차례부터 제가 해설하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의 변모가 일어나고 현재 출제가 어떤 상태로 와 있는가. 이게 현재 출제 상태예요. 여기. 자, 잘 보고 제발. 자, 3번. 가와 나의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이거 이제 부분 문제야. 자, 기억은 강호에 온 후 화자가 겪은 괴로움인데 강호에 온 후 화자의 괴로움이 있어요? 기억에? 물론 병이 있지만 이 병은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자연 속에 즐거운 고칠 수 없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단 말이야. 이 병은 연하고질이라고 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야. 너무나 깊이 들었다. 이건 좀 과장되게 자연을 사랑하는 병.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자연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다. 병이 난 것 같다. 괴로움이 아니에요. 여기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서로 다른 종결음이 청자가 해야 할 일, 화자의 다짐. 그러면 니은에 굉장히 선지가 지금 정보 내용이 많죠? 자, 아이야, 이게 청자란 말이야. 배를 띄워라. 손님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러 배 타고 가야겠다. 그럼 아이가 할 일, 금을 놓아 보리라. 화자의 다짐. 그만큼 내가 이 게스트를 대접하고야 말겠다. 맞잖아요. 이거 좋은 선지잖아. 이걸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화자의 현재 생활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가 있고 주제의식이 있다. 화자의 현재 삶이 있으면 돼. 그럼 디귿이 뭐냐면은 디귿이 바로 두어라, 강호 한적. 강호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있다. 내 분수에 딱 맞다. 이게 주제예요. 나 강호 속에서 즐거워. 아이야, 너 나한테 괴롭다고 하지 마. 나 굉장히 좋거든? 그건 너의 생각이야. 타자인 너하고 나는 다르지? 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다고 틀리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이 선지는 조금 포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포괄적인 것을 포괄적이다, 애매모호하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틀리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거짓으로 판명이 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니을은 대꾸를 통해 시간의 흐름, 배를 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을을 보시면은 이게 니을이잖아. 이 니을이 앞개에 안개 거치고 뒷매에 해가 비친다. 그러면 요거를 알려면은 이 밑에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를 띄워라. 여기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잖아요. 날씨 봐서 배를 띄우잖아. 날씨가 어때? 안개가 거쳤죠. 해가 비치죠. 뭐야? 봄이잖아. 배를 띄울만 하잖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이 기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낮 이런 게 꼭 나와야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안개가 거치고 해가 비쳤다. 기후가 변화됐다. 배를 띄워라. 밤물은 거의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찌그덕찌그 어여차. 가자, 즐기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익혀야 돼요. 이 좋잖아. 맞다. 그 다음에 미음은 계절감, 비유, 아름다운 풍경, 묘사다. 이게 뭔 말이야? 이 미음이 바로 비유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미음을 비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가 꼭 뭐뭐처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석양에 해가 비치니 미음이 천산이 금수다. 이 가을이잖아. 그럼 금수가 뭐야? 비스트, 짐승이야? 이 금수만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비단 금자거든. 이게 많이 나와. 상충곡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수놓을 수. 그럼 B난처럼 수를 놓은 것 같은 가을철에 있는 것이 뭘까? 빨갛게 든 단풍이단 말이에요. 단풍. 이게 단풍을 비유한 거단 말이야. 가을이고 계절감이잖아. 그러니까 이 금수라는 말은 선생님 금수강산 우리나라 좋은 강산 이거는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을에서 쓰는 단풍을 비유한 계절감이라고.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3번에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다 그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자, 요건 이제 비문학 독해인데 자,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A, B는 즉자 존재고 대자 존재란 말이에요. 사르트르는 존재하는 것을 인간이 아닌 것을 의식이 없는 것을 즉자 존재, 의식하고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을 대자 존재, 대자 존재는 나와 나를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타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와 초월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타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만 나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 타자가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타자는 나의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타자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비로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는 나의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지옥은 우리 삶에 뭐하다? 필요하다. 이게 바로 사르트르의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쌍방적입니다. 타자도 그 타자에 있어서는 내가 타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대상을 마냥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초월로 향할 수가 있다. 그것은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도 이런 거 실존에 변화하는 이런 관계와 작용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존재가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존 철학입니다. 자, 4번 A, B. A는 타자로 의한 의식 변화 가능성이 없죠. 사물이니까. 그 B는 타자를 통해 초월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A는 타자와의 관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B도 자신이 선택한 타자라고 했는데 타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출현한 내 앞에 있는 타자는 어떻게 출현한 거죠? 그것은 신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여기 나와 있듯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출현이라는 것은 우연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타자는 어떻게 출현했습니까?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타자가 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불확정적이고 우연한 캐주얼한 사건이다. 우연하고 비본질적인 우연한 출현. 운. 바로 운 있죠. 이 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흐름이라고 하는 거, 우연성이라고 하는 거, 확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에 자신이 선택한 타자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그죠? A는 3번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없죠. B는 타자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죠. 그 갈등 속에서 자기와 초월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필요하다. 4번 A는 사물로 고정적이죠. B는 타자와 쌍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타자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서로의 타자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초월의 길로 가는 것이다. 5번 A는 타자와 영향관계가 없죠. B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확인한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3번만이 틀렸다. 5번 아까 설명했고 6번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마지막 문제죠.
초장과 중장 사이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행동이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요 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윤선도의 읍사이사는 사실 연시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통 시조에서 볼 수 없는 초장과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초장과 이 중장 사이에 뱉더라. 또 여기에 초장과 중장 사이에 돛따라라.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요런 것은 이게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의 그 의미가 있어요. 유의미한 후렴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3434가 없는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배를 띄워. 자, 배가 정박에 있죠? 배를 띄워. 날씨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돛을 달아. 돛을 달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닻을 들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이어라. 이어라는 것은 배를 저어라. 가는 거죠? 그 이제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돼? 배를 매야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날씨가 좋은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배를 띄워서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돌아와서 배를 쫙 매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행위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행위의 변화가 있잖아. 변화가 있다는 건 뭐야? 다채롭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춘1, 추4에는 공간의 대비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조에는 정서의 변화가 없어. 계속 즐거워요. 계속 즐겁다. 계속 흥겨움이 나와. 그럼 춘1, 추4에 공간의 대비가 있기는 있는가? 정서의 변화가 있는가? 뭐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니까 확인이나 해봐야겠죠. 춘1, 추4. 춘1에 보면은 앞개, 뒷매. 공간의 대비는 있다고 볼 수는 있어. 두 개 공간이 나오니까. 근데 정서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 추사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뭐 여기는 아예 공간의 대비가 없어. 이 추사는 정서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선지 3번에 하3에서는 의태어. 그 추사에는 의성어. 그러니까 지국총 의사와는 의성어야. 의성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구총 의사가 이건 의성어거든. 의성어. 모든 각 연에 의성어가 있잖아. 여기 의성어란 말이에요. 근데 의태어는 없습니다. 의태어는 없다. 이런 것은 내신식 문제거든. 그냥 확인하는 문제야. 근데 평가 문제는 뭐 의성어가 없는데 있다. 의태어가 있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문제를 안 냅니다. 그냥 자잘한 겁니다. 그래서 의태를 나열해서 이게 의태가 없어요. 아예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3 동팔에서는 촉각적인 이미지다. 그럼 닿아서 느끼는 거 서늘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하3 동팔. 그럼 동팔에 보면은 여기 가까우니까 뭐 여기에는 뭐 촉각적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3에는 혹시 있나? 한번 봐야죠. 하3에 여기에 보면 서늘하다. 이런 건 촉각적 이미지거든. 촉각적 이미지. 근데 이제 뭐 두 개 다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답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동팔에는 없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 추이는 과거를 떠올리며 풍요. 동팔은 미래 전망. 근데 여기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과거를 떠올리고 그런 게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면 추이 동팔. 그러면 동팔에서는 뭐 미래에 대한 게 없어요. 이 동팔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추이에도 보면은 과거에 대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을 돌아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속을 생각한다는 것이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거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4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1번이 답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이널 교재 있죠. 35쪽에 있는 이 지문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고전 시가라면은 반드시 나오는 핵심적인 자연 속의 삶의 태도, 정치 지향의 뜻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맥락이 다 있는지 이 지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 평가원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러한 출제 항목은 나오게 마련이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갈매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47쪽이 있어. 요걸로 이어나갈 테니까 이 지문을 풀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이어서 기존 강의에 올라있는 39쪽에 나근별곡이라고 하는 요 대목도 제가 엄청 강조를 해서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올린 영상에는 이미 올해 나올 그 고전 작품들을 이미 다 올려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나근별곡을 이어서 꼭 참고를 하세요. 자연 속의 삶의 태도.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 갈매나무를 찾아서라는 현대소설 김소진의 그 대목, 자전거 도둑을 썼던 그 대목을 제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오늘보다는 좀 더 짧게 핵심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무리를 좋게 한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서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런 점들만 생각하시고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